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경기복지재단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고에 의해서 경기복지재단 주 사무소 입지 선정 공고와 관련하여 안성시가 공모한 결과 유치 선정되어 경기복지재단의 안성시 조기 이전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 체결에 따른 사후 동의안입니다. 2021년 6월 19일 경기도 안성시 경기복지재단 협약 체결하여 안성시는 재단의 조속히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재단에 사용할 건물 및 부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과 경기복지재단은 복지정책 조사, 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등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협약 내역은 부침의 업무 협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실정 및 계획으로 2021년 5월 27일 이전 확정 결과 발표 후 6월 29일 7개 기관 공동 업무 협약식을 통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9월 이후 실무협의체 구성 이후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의원님. 네. 일단 협약서 그 2조 2호를 보면 안성시는 재단이 조속히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재단이 사용할 건물 및 부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이로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일단 협약서에는 네. 그 행정적 지원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일단 규정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네. 뭐 크게 그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지금 전에 한 차례 간담회에서 지금 보고를 하셨었죠? 네. 예. 예. 그 간담회 보고 그 이후에 여튼 이제 나름대로 그 사전 절차를 지금 이행하시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예, 먼저 7월달 의원 간담회 때 이제 그 협약서 내용하고 이제 차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제 네.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안성시하고 경기도하고 경기복지재단이 그 7월 20일 날 그 경기복지재단에서 이제 세 개 기관이 모여서 이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간담회 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안성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짓고 그 일부 임대하는 방안을 설명드렸고 그 차후 선택으로다가 그 이제 시유지 부지 제공하는 거로다가 저희가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그쪽 3개 기관에 모여서 회의한 결과에서는 또 다른 그 이제 그 변수가 발생한 것이 이제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이제 임대보다는 이제 별도 건물로 해서 이렇게 자기들은 건물 따로 복지 임대 행정복지센터하고는 또 따로 떨어져서 했으면 독립성을 요구하는 건물을 그런 거를 제안을 해갖고요.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용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별도로 이제 복지재단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경기복지재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해서 도하고 협력해서 그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좀 협조하자라고만 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후에 다시 3기관에서 실무협의체 도에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더 그때 상세하게 그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지금 경기복지재단이 복부센터가 또 따로 있죠. 예, 의정부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수원에 있는 센터만 이전을 하는 걸 보면 돼요. 예. 아,
이게 지금 여튼 유치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공모 신청하면서 예. 우리 쪽에서 내건 그 뭐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서 건물 일부 임대하거나 아니면 시유지를 제공하는 거로다가 이제 처음 신청을 했던 부분이죠. 아, 그러면 애초에 두 가지를 제안을 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공모 신청 단계에서? 예, 예. 그럼 옥산동에 이동 사무실 신축이 들어가면 3, 4층에 대한 그 임대를 여튼 주거나 예, 예. 아니면 별도의 그 토지를 사서 제공을 하겠다. 이 아, 두 그 가지를 부지에다가, 그러니까 별도, 그러니까 별도라고 하면 이제 그 부지, 옥산동 그 부지에다가, 그 저희 이동 사무소 그 부지 내에 분할을 해갖고 준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짓고 옆에 따로 이렇게 경기국회의단 짓고 이렇게 그 부지 내에서. 근데 이게 정말 현장 실사 막 이렇게 나오고 하면서 예, 예. 안성 씨가 혹시 그 토지 플러스 건축비까지 전부 담당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현장 실사 나오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럴 때 이제 거기 행정복지센터 거기 신축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그 일부 임대하겠다 그런 이제 설명은 드렸던 거죠. 현장 실사에서. 제가 이제 뭐 현장 실사 때는 자리에 없었고 네. 들은 얘기여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예. 처음에는 조건으로 1안, 2안을 여튼 제시를 했다가 예, 예. 현장 실사 나왔을 경우에 예, 예. 너희 그 여튼 건축비까지 포함해갖고 전체적으로 시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건 아닙니까? 아, 그런 거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짓게 되면 거기 임대로 이렇게 주겠다라고 한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그렇게 공모 신청할 때 제안을 했던 거기 때문에요. 예, 일단 그럼 1차 협의에서는 지금 3, 4층 임대보다는 별도의 그 건축물을 여튼 갖기를 바란다는 거죠. 예, 예. 이게 여튼 이제 그 다른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예, 예. 그래서 다른 지역 좀 사례를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 보시고요. 예. 1차적으로 지금 3, 4층 임대를 주기 위해서는 지금 별도의 지하 부분에 대한 주차장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지 않으셨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건축 비용이 뭐 350억인가 얼마 정도로 지금 예측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지하 주차장에서 100대 규모로 했을 경우에 이제 건축비가 이제 그 많이 상승하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 지하 1층 주차장 했을 때만 약 100억 가량 예상됐던 수치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뛰어오른 거거든요. 지하 주차장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여튼 비용적 측면에 대한 거를 전체로 좀 진단을 꼼꼼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예, 예. 이게 건축비를 보통 지금 그 읍면동 청사 그 설립에 있어서 지금 최대 풀이 100억이거든요. 근데 지금 350억 정도 지금 예상한다고 전제하면은 임대료를 뭐 얼마를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조금 비용적 측면에서 지금 안철 씨가 재정에 좀 부정적 영향이 오히려 좀 미쳐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일단 들고요. 더불어서 복지재단 측의 비용적 감면이나 비용을 좀 줄이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토지 제공보다는 기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이런 전방까지를 좀 같이 고려해서 점검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기존 시설 리모델링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작년에 그 일자리 재단 신청했을 경우에 이제 한경대학교에서 일부 그 산학협력관 쓰는 걸로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도 최초 이제 경기복지재단 신청할 때 이제 전략기획 담당관에서도 한경대학교 측을 생각을 해본 했는데 한경대 측에서 별도 공간이 없고서도 이제 그
경기복지재단이 약 한 790평 정도 규모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 한경대학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제 안성에도 옥산동 그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이제 방향을 잡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도 다른 안성 시내에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고 하면은 리모델링하고 예산적인 면도 훨씬 더 그게 감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해봤었는데 그렇게 대체할 만한 건물이 안성에는 없어갖고요. 네, 일단 뭐 저기 지금 문희회관이 정확하게 지금 리모델링 사용 용도나 전체적으로 좀 검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포함해갖고 좀 리모델링 가능 여부가 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적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하긴 했지만 이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 시가 여튼 투입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때문에 지금 여기 이전을 하게 되면 수원권은 지금 경기도 그 공유산 부분에 대한 처분이 됐든 아니면 다른 그 용도 변경이 됐든 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수원 경기복지재단이 그 수원 인재개발원 내외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인재개발원? 마찬가지 네, 임대로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입니까? 예, 예. 예, 여튼 경기도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좀 그 복지재단 측하고 그 삼者협의 좀 긴밀하게 하셔서 예. 이후 그 재정 투자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칙을 갖고 안성시가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유광철 의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지금 박상순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참 경기복지재단을 유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경기복지재단을 유치를 하면은 경기복지재단에서 우리 안성시에 와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예 그래서 부동산 건물 취득을 해서 우리 안성 경제에 좀 도움이 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게 참 유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는 뭐 시유지를 제공한다 또 경기복지재단에서 건물을 와서 짓는 것도 아니고 임대로 사용을 하는데 또 별도의 건물을 새로 줘서 임대를 달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억지다. 아니 지금도 남의 건물 임차에 있는 재단에서 이거를 우리 안성에 유치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안성에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되길래 한두 푼도 아니고 몇백억씩 들여가지고 건물을 줘서 임대를 준다. 임대료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정말 우리 안성에서 안성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거는 뭐 임대 사업을 하는 것도 안 맞고 또 복지재단을 유치해가지고 직원들이 우리 안성에 와서 이사 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들이 우리 안성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원점부터 재검토해가지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경기복지재단에서 요구하듯이 우리 시유지에다가 별도의 건물을 줘서 임대를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보통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지금 이제 면단위 읍면동 짓고 있는데 뭐 한 8, 90억 정도, 80억 정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풀 예산으로 잡혀도 그 정도면은 아주 잘 짓는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350억씩 들여가지고 이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짓는데 거기다 3, 4층에 건물을 올려가지고 이게 임대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거 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절대 저는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지금 뭐 경기도하고 이렇게 협약식은 맺었지만은 이거는 너무 무리다. 그리고 너무 우리 안성시가 손해보는 협약이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유원영 부의장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이제 안성으로 이전해 온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시민들이 기대도 하시고 좀 희망에 부풀어 계신데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안성이 선정된 이유를 과장님 뭐라고 보세요? 선정된 이유나 뭐 기준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저희 안성에 선정된 이유를 본다고 하면 어쨌든 입지 여건이라든가 그런 기반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제가 해석하는 거로는 안성이 수도권이지만 이게 원래는 안성 같은 지역을 중점으로 했던 게 아니에요. 휴전선 접경 지역 쪽으로 많이들 이전하려고 그랬던 건데 예, 근데 상대적으로 안성도 낙후돼 있는 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특히 이 우리 안성도 수도권이지만 자연보전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에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이동 사무소 거기다 줘서 이제 임대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보전권역 때문에 우리가 선정이 됐으면은 자연보전권역이 있는 동북권으로 가야지. 지금 이동 지역엔 자연보전권역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뭐 출퇴근 문제라든가 예? 그런 거를 좀 많이 고려 배려를 해줬다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그 배려 고려해드려야죠. 왜냐면 솔직히 뭐 그분들이 여기 와서 이사까지 온다는 건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차피 뭐 중부고속도로도 있고 세종포청항 고속도로도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항상 말씀해주지만 동북권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발전 안 되는데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그쪽으로 유치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쪽도 뭐 고려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처음 최초 신청을 저희가 그 후보지를 그 옥산동으로 낸 부분이라요. 그러면 이제 예, 그 기준은 자연보전권 때문에 우리가 유치하는데 점수를 받은 건데 예, 예. 안성에 와서는 안성의 중심지로 간다고요? 그럼 좀 뭔가 좀 오해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 신청하신 지역들이 이제 자연보전권역이라든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불합리한 규제를 받으로 인해서 이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시군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했던 부분이고 안성시 역시 마찬가지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종 불합리한 규제, 뭐 상수도 규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그 여태까지 안성시가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또 그런 점도 감안해 둬서 또 신청을 하게 된 부분인데요. 근데 지역적으로는 예, 그 부분도 일리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동부 권역해갖고 더 개발할 수 있고 그런 지역 그렇게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도 처음에 어쨌든 유치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말씀하신 이런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이런 것 때문에, 공공성 있는 게 예, 동북권이나 이런 데로 가지 않으면은 예, 안성의 그 균형 발전은 도저히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계기가 왔을 때 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동북권을 좀 가야 그나마 좀 예? 격차가 좀 줄여지고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근데 왜 그 경기복지재단 그 신청할 때 예. 왜 우리가 건물을 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는 당연히 경기복지재단에서 와가지고 땅도 구입하고 뭐 건물도 다 짓는 건지 이렇게 알고 있지. 우리가 줘서 임대를 이렇게 한다. 그렇게 미리 왜 설명을 안 했는지 난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처음에 유치할 때 이거 경기복지재단은 우리 시에서 져줘서 우리 임대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면은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 많을 거고 이거 뭐하러 유치했느냐 이런 그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내가 먼저 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수막 값도 안 나온다고 말이야. 아니 그래 해당 천재 경기복지재단이 오면 자기들이 와서 짓고 그 근무를 해야지. 우리가 져서 세를 주고 그 얼마 아니 아까 유광철 의원님 말 맞다 얼마 받을게 세를 그래.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과에서 우리 미리 왜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나? 우리 저기 저 경기복지재단을 우리 시에서 져서 임대를 해야 됩니다. 유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 얘기를 빼놓고 유치 우리 그냥 뭐 유치 아주 좋지요. 유치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가만 보니까 그냥 완전 우리 저 시에서 다 뭐 건물도 짓고 뭐 이러다 보면 아니 다른 데도 다 그 기관 유치한 데도 다 그렇게 뭐야 그 시군에서 뭐 짓는 겁니까? 다른 시군회 같은 네. 경우는 그 한 곳은 그 건물을 이렇게 임대해 주는 그러니까 보건소가 이제 새로 신축해서 온 거기 때문에 기존 네. 보건소 건물을 제공하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시유지만 제공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차라리 경기 저 복지재단을 일반인 건물 있잖아요. 일반인 건물 예. 그런 데를 저 자기들이 뭐 저기 임대를 해서 해야지. 왜 꼭 우리 시에다가 이렇게 뭐 기댈라 그러는지 난 참 이해가 안 가네. 요즘 여기 저 건물 잘 지은 것들 많은데 그런데 임대해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 예, 저희도 어쨌든 예산 최대한 감축할 신방에서 아니 다각도로 아니 나서 하여간 저기 저 검토하겠습니다. 도하고 잘 저기를 해주셔. 아이가 MOU 예. 뭐 저기 사전 동의를 뭐 했는데 하여간 저 잘 그래도 도하고 한번 저 얘기를 좀 잘 해봐야지. 아니 지금 아마 저 우리 그 시에서 다 져주고 뭐 이렇게 저 시민들이 알면은 그 뭐하러 유치했느냐고 다방 그럴 텐데.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복지재단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무한 돌봄 네트워크 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설치된 안성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2개소에 대한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0일 만료되어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성시 의회를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수탁 현황은 안성시 동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은 사회복지법인 평안미랄복지재단에서, 안성시 서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은 사회복지법인 한길복지재단에서 위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되어 다음과 같이 위수탁 공고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명은 안성시 동서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2개소를 분리 위탁하며 2021년 본예산 기준 5억 2,441만 6천 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수탁법인 자격요건으로 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지자체와 복지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이 사용 가능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1년 10월 중 위수탁자 선정 공고 후 2021년 11월 수탁자 선정 심사 및 위탁 계약을 하고 2022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안성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순 의원님. 우리 그 평택 미랄하고 예. 환기라고 예. 지금 그 사실상 위탁을 맡았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금 이제 11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11년이요? 예, 예. 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위탁건에 대한 지금 동의하는 이번에 굉장히 많은데 예. 전에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민간 위탁이 지금 그 장기간 계속 여튼 동의 절차를 밟아서 재위탁 절차를 밟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계약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네. 이게 장기화되는 그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이것도 그 중에 이제 좀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좀 그 현재 민간위탁 그 시위 과정에서 우리 그 민간위탁 그 관련 조례 지금 개정도 되고 했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사전에 어떤 적정성 검토나 그리고 실제 내용적으로 재위탁이 될 경우에는 사전에 어떤 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걸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여기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은 여튼 너무 장기화 되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그 사유화 개념으로 이미 이렇게 되어진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어린이집부터 해갖고 등등 뭐 작은 도서관.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보면은 정보공유 시스템 사용 가능 법인으로 일단 자격 기준을 1차적으로 지금 뒀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튼 그 일반 그 2차 공고 시에는 그 1차 조건을 지금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2차 공고를 다시 내서 일반 여튼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도 여튼 신청이 가능하게끔 일단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정보공유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일반 법인이 됐든 일반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 이거 뭐 그냥 추후에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 별도로 시스템 구축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정보공유 시스템을 쓸 수 있는 기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2017년부터 이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기존에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사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대상자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어떤 지원 서비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고 입력을 해야 돼갖고 서로 그렇죠. 시하고 그 기관 간 네네. 또 다른 그 또 복제 기관 간의 그 정보 공유에서 어떤 서비스 중복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시스템에 입력함으로 인해서. 네. 근데 그 시스템이 이제 그 지금 저희가 그 공무원들이 쓰는 그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행복 이음에서 그거를 시설하고 여기에 네. 연계해서 쓸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예, 예. 근데 근데 그 2017년부터 변경이 된 거라 이제 그 전엔 저희도 안성시에도 이제 원스톱 복지 시스템 해갖고 기존에 이 시스템이 쓸 수가 없어갖고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원스톱 복지 시스템을 개발해갖고 네네. 거기에다 입력함으로 인해서 안성시 전체 그 사회복지 기관 간에 자료 공유하고 이렇게 유지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 행복임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쓸 수 있는 법인이 그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3종 복지관하고 장애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시설에서 그 행복임 시스템 사용 접근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이게 제한이 돼 있어 갖고요. 아니 근데 예. 지금 그 2차 공모를 통해서 비영리 법인까지 그 열어뒀다라고 하는 거는 예, 예. 그 시스템 연계가 여튼 가능하다는 전제 때문에 이렇게 열어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시스템은 이제 1차에 그런 시스템을 쓸 수 있는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한 거고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충족이 안 되고 꼭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2차적으로 해서 이제 일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도 연다고 한 거는 그냥 기존에 쓰던 그 원스톱 복지 시스템 쓸 수 있는
그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 그러면 행복이음 접속은 못하는 거, 안 되는 거고. 예, 예. 그럼 기존에 여튼 안성시가 별도로 그 복지 서비스 뭐 그 수요 공급 뭐 이런 것 예, 예. 중복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만들었던 기존의 그 원스톱 서비스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예, 그렇죠. 그러면은 행복이음 접근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예, 예, 그거는 그 접근 권한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삼성복지관 쪽에 이렇게 한해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아, 그러면 일단 그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그 행복이음 접근이 안 되면 안 되는 걸 전제로 하면은 예, 예.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행복이음을 사용함으로 인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리구조가 다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중앙이나 도 이런 단위에서 이제 그런 사례관리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할 때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네네. 이제 저희 안성시에서 자체 개발한 원스톱 통합복지 시스템은 이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네. 안성 쪽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거기 있는 자료 이렇게 입력한 거를 또 그 행복이음 그 시스템에다 일부러 이렇게 자료 전환해서 이렇게 옮겨주고 그런 작업도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뭐 약간 이걸 실질적으로 번거로운 열어둔 점, 의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약간 좀 번거로운 점이 있는 거죠. 그 시스템을 쓰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이제 도에서도 그렇고 이런 그 행복임을 쓸 수 있는 이런 시설로다가 이제 좀 범위를 이제 국한을 시킨 거죠. 전에는 이제 다 이렇게 개방이 됐다가. 네. 예. 예, 예, 예.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여튼 그 저희 다 계속 한 법인이 뭐 50년, 100년 주구장창할 수 없잖아요. 예. 사실상 저는 최소한 10년 이상이 넘어가면은 모든 조직이 다 이렇게 관성이 붙고 네. 내부적으로 그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그 지역사가 변하면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서비스 욕구는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만큼 물론 이제 그만큼의 그 운영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 인적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훨씬 이제 더 파악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상대적인 장점은 또 뭐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너무 장기화되어지는 것들은 좀 문제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것에 대한 좀 해소 방법을 좀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예, 저희도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래 하게 되다 보면 그런 약간 타성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위탁을 하더라도 거기에다 어떤 성과 지표라든가 해서 그런 걸 달성토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동서보 네트워크 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10년 전에 이제 생겼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안성시 이 사례관리 불모지에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보면 사례관리라는 것을 이렇게 이뤄낸 그런 네. 그 공이라든가 흔적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또 너무 오래 하면 또 그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어떤 성과 지표라든가 자체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더 이렇게 격려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튼 뭐 새로운 방법이 있으시면 좀 강구를 해주시고, 예. 여튼 이게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수탁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질적인 좀 평가를 좀 현장감 있게 좀 진행을 해서 네. 좀 꼼꼼하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무한돌봄 네트워크 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경기 복지정책과장님과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